처음에 판정을 받았던 유방암은 2기 침윤성 유방암이었고요. 그 유방암의 형태가 호르몬 양성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도세탁셀 TC 항암을 4번 하는 것으로 권유를 받았고, KI 67이라고 하는데 그게 20%를 넘었고 핵 분화도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서 조금 활발한 암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항암 당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세탁셀 사회를 받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폐전이가 발견이 되어서 폐전이로 인한 표적 항암인 키스칼리 플러스 페마라 요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스칼리를 하면서 내가 표준 치료만 믿고 나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암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우연치 않게 조병식 원장님의 유튜브를 보고 자연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대체의학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암 치료에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키스칼리를 4회만 진행하고 제 스스로 잠정적으로 항암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치료인 키스칼리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키스칼리를 4회만 하고 중단을 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조병식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경주에 내려가서 자연치유를 하면서 폐의 자발성으로 전이되어 있던 항암의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항암은 핵심은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내 몸에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은 껐기에 그 다음에 제가 잔불은 자연치유로 끄겠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때부터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자연치유요법을 하면서 제 몸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다양한 대체요법이라든가 대체의학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면서 제 몸이 잘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보라카이에 가서 액티비티를 즐기다가 흉추 12번이 골절이 되었고, 흉추 12번 골절로 인해서 뼈전이가 의심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전신을 스캔하던 과정 속에 뇌에 5cm짜리 종양이 발견되어서 급하게 개두술을 하고, 그 암의 성질을 봤을 때 처음에 침윤했던 유방암과 같은 성질의 암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동일하게 호르몬 양성 저발염 허투로 판정이 되어서 그거에 맞는 임상항암이 다행히 있어서 저는 임상항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두술을 한 다음에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수술을 3회 진행하였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표면이 넓고 개두술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잔존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한 것이라 길게 하지는 않았고 한 25분 정도, 한 30분 정도로 3회를 걸쳐서 하였는데, 감마나이프를 할 때 마스크 요법으로 해서 이마에 구멍을 뚫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마나이프도 저에게는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 속에 있었고, 감마나이프를 한 뒤에 한 달 있다가 임상 항암을 해야 된다는 조건값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마나이프 후에 항암을 하지는 못하였고, 감마나이프를 3회 진행한 후에 항암 요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할 수 없는 항암제인데 운이 좋게도 저는 뇌 전이가 있었고 브라카 변이가 없는 상태여서 허투 저발현으로 임상 당첨이 되어서 임상 요법으로 N2 플러스 AZD5305라는 새로운 브라카 변이에 원래는 타겟이 되는 항암제인데, 두 개를 섞어서 어떠한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는 항암제 요법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어떠한 기전이 있는지를 임상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임상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임상의 조건 값은 0.5mg, 그리고 1mg, 그리고 안 하는, 그러니까 비교군이 3가지예요. 그래서 N2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AZD5305를
0.5mm를 먹을 것이냐, 1mm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의 대조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는 0.5mg에 당첨이 되어서 현재는 브라카 변이가 없더라도 브라카로 인한 시너지가 아닌 N02에 어떻게 AZD5305가 시너지를 주느냐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AZD5305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과정은 N02는 정맥 주사로 맞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케모포트라는 포트를 왼쪽 쇄골 밑에 하고 있어요. 혈관이 약해서 케모포트를 처음에 항암을 할 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케모포트로 항암제를 드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AZD5305를 0.5ml씩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명의 환우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그 대조군에 비해서 좀 항암에 대한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라고 들었고, 현재 하고 있는 N02는 워낙 4세대 항암제 중에 유명한 항암제라서 고가의 비용이 나가는 항암제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청원이 됐지만 급여로 전환해 달라는 현재 급여화가 안 되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라서 저는 N02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투 양성이 아니면 N02를 할 수 없는데 저는 저발염 허투임에도 불구하고 뇌전이가 있어서 N02가 뇌로 가는 항암제 중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 항암제를 써서 뇌에 있는 항암을 조금은 지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목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20차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9차 항암을 하고 온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3주마다 하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교수님께서 가끔씩 4주마다 하시는 거를 용인해 주셔가지고 4주마다 할 때도 있고 3주마다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N02 용량은 처음에는 좀 용량을 과하게 넣었었는데 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점차 줄여서 몸무게 곱하기 몇 프로이거든요. N02 약을 넣는 방식이. 그래서 현재는 제 몸무게에서 가장 최저로 맞을 수 있는 용량으로 맞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남들보다 좀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작용은 있는 상태입니다. 항암을 해온 과정을 보면 도세탁셀 4회와 키스칼리 4회, 그리고 현재 N02 플러스 AZD5305를 19번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키스칼리를 3년 반 동안 했다고 오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하는 항암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키스칼리랑 플러스 페마라를 중단을 했던 이유는 폐가 잘 멈춰서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항암을 제가 스스로 중단을 한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키스칼리가 만약에 뇌로 가는 항암제였다면 저한테는 먹는 것이 되게 유의미했겠지만 폐는 잘 다스려졌지만 뇌에 전이가 돼서 결국은 발현이 된 거라서 키스칼리가 뇌로 가는 항암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키스칼리를 먹지 않았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폐가 확장이 되어서 발현이 되어서 뇌로 간 케이스가 아니라 뇌의 전이가 언제 됐는지를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뇌 CT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뇌 CT를 찍은 적이 없어요. 뇌신경외과 교수님도 5cm라는 암이 단숨에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이다 라고 보셨기 때문에 폐전이가 잘 다스려진 상태에서 이게 전이가 됐다고 제가 유추하기보다는 처음에 폐로 전이 됐을 때 뇌로 같이 전이가 됐는데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고, 폐가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다스려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뇌는 또 독립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잘 투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BBB 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키스칼리를 복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뇌암이 잡히진 않았을 거라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선택은 유의미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을 4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가지고 있었던 자가 면역 질환에 좀 더 데미지가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지라 항암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4회 도세탁셀 항암을 하고 나서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암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키스칼리를 할 때에는 이미 도세탁셀을 경험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는 더 완화된 항암제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걱정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도세탁셀 했을 때 이미 머리는 한번 다 빠지고 다시 난 상황이어서 사실 키스칼리를 할 때 또 머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좀 암담했지만 생각보다 머리는 빠지지 않았고 머리가 좀 얇아지는 정도? 이번에 뇌 개두수를 할 때 머리를 밀었을 때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걸 다시 또 길러야 되는구나 암담함과 동시에 N02는 또 4세대 표적 항암제라 머리가 안 빠진다고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람 일은 예상한 대로 가진 않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정도는 또 이렇게 완화 요법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고, 현재는 한 5cm 정도 머리가 지금 자란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언젠가는 이제 제 머리를 보여드릴 날이 있을 텐데 저는 가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발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생각보다 가발의 비용이나 뭐 가발에 대한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